이번 시간은 케미스트리 첫 번째 시간으로서 챕터 1 스토이키오메트릭 릴레이션십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교재 페이지는 선생님이 항상 칠판에 제목 옆에다가 적어 놓을 테니까요. 그걸 보고 교재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The Particulate Nature of Matter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들은 세 가지 스테이트 중에 어느 하나에 놓여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스테이트는 바로 여기에 그림에 나와 있는 solid, liquid, gas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씩 들어보면요. solid는 ice, liquid는 ice가 녹으면 water가 되겠죠. water. 그 다음에 gas는 vapor라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스에 우리가 에너지를 넣어주면 아이스가 워터로 변하고, 또 워터에 또 에너지를 넣어주면 워터가 베이퍼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 각 단계별로 우리가 용어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그래서 솔리드가 리퀴드로 변하는 것을 멜팅, 리퀴드가 가스로 변하는 것을 보일링 또는 이베포레이션. 요 두 가지 차이점은 조금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가스가 리퀴드로 바뀌는 걸 컨덴싱, 리퀴드가 솔리드로 바뀌는 걸 프리징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물질들은 솔리드에서 바로 가스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퀴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스로 바뀌어요. 드라이 아이스라든가 아이오딘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서블리메이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가스에서 솔리드로 바로 바뀌는 것을 디포지션 또는 디서블리메이션, 리버스 서블리메이션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불리고 있는데요. 디포지션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일링과 이베포레이션의 차이점을 한번 잠깐 살펴보죠. 자, 이제 이베포레이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컵에 물을 담아서 이렇게 가만히 그냥 공기 중에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점점점 줄어들죠. 그것이 바로 이베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베포레이션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이 에어를 구성하고 있는 이 공기 중에는 굉장히 이 작은 파티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파티클들이 물을 구성하고 있는 파티클들과 충돌하게 되죠. 충돌하게 되면 물의 표면에 있는 그 파티클들이 공기 중으로 이렇게 이제 충돌해서 뛰쳐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뛰쳐나가다 보니까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어떤 템퍼러처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어떤 템퍼러처 상관없이 그냥 충돌해서 튕겨나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e surface of liquid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거 알아두면 되겠고요. 보일링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가스레인지에 어떻게 주전자에 물을 담아서 올려놓으면 물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이제 김이 모락모락 나죠. 그것이 바로 보일링입니다. 그래서 보일링은 어느 정도 이제 에너지를 넣어줘서 템퍼러처를 쭉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는 100도씨에서 이제 끓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어떤 특정한 어떤 템퍼러처에서 이제 보일링이 되죠. 이 픽스드 템퍼러처.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보일링 포인트다 이렇게 부릅니다. 얘를 보일링 포인트라고 부르고요. 물질마다 이 보일링 포인트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어떤 표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 물 전체에서 보일링이 돼서 워터가 베이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알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에너지를 솔리드에 넣어서 이렇게 리퀴드, 가스 이렇게 스테이트를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change of state라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넣어준 에너지는 어디에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change of state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죠. 자, 솔리드를 구성하고 있는 조그마한 파티클들은 굉장히 촘촘하게 가까이 배열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리퀴드를 보면 리퀴드를 구성하고 있는 파티클들은 역시 이제 굉장히 가깝게 모여있기는 모였지만 그래도 솔리드보다는 조금 더 뭔가 좀 느슨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게스가 되면 완전히 파티클들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면서 굉장히 이제 게스들은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솔리드를 먼저 한번 관찰을 해보죠. 솔리드를 구성하고 있는 파티클들은 이렇게 지금 거의 뭐냐면 뭐 많이 이제 돌아다니지 않고요. 자기 자리에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자기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을 해야겠죠. 이렇게 막 이렇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에너지를 가해주면 여기에 이제 서로의 이 파티클들과 파티클들 사이에 거리가 이렇게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게 돼서 리퀴드 상태가 되면 굉장히 이제 거리가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나 있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이제 에너지를 가해주면 이제 완전히 서로가 이렇게 끊어져 가지고 연결이 끊어져서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넣어준 에너지는 이 바이브레이션에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파티클들과 파티클들 사이에 이 거리를 늘려주는데도 에너지가 쓰이거든요. 그래서 파티클들이 바이브레이션 또는 뭐 게스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파티클들이 움직이는데 사용되는 에너지 이걸 갖다 우리가 키네틱 에너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파티클들과 파티클들 사이에 이 거리를 이렇게 늘려주는 그래서 거리가 늘어나면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가 늘어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늘려주는데도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솔리드, 리퀴드, 게스 세 가지 스테이트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성질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다음 테이블을 한번 보죠. 자, 다음 테이블을 보니까 지금 이제 The properties of three states of matter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솔리드, 리퀴드, 게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한번 테이블로 정리를 해 뒀는데요. 자, 보면 이제 여기서 에너지 텀을 한번 보죠. 자, 에너지를 보면 당연히 누가 가장 에너지가 높겠습니까? 그렇죠. 게스 상태가 에너지가 가장 높은 거죠. 그래서 게스 상태가 에너지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는 에너지가 가장 낮습니다. 이 에너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파티클들이 움직이는 데 사용되는 키네틱 에너지 그리고 파티클들과 파티클들 사이 거리를 이렇게 멀리 떨어뜨리게 해주는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스피드 오브 무브먼트. 자,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것은 키네틱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죠. 따라서 당연히 에너지가 높은 게스가 가장 스피드가 빠를 테고요. 그 다음 솔리드가 가장 느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orce of attraction.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리가 가깝다는 것은 서로가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force of attraction이 큽니다. 그래서 거리가 가장 가까운 이 솔리드를 이루고 있는 파티클들 사이에 거리가 가장 가까우니까 force of attraction이 가장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리가 파티클들 사이 거리가 점점 이렇게 멀어지지 않습니까? 리퀴드 게스로 바뀌면 점점 멀어지죠. 그러면 이제 force of attraction은 작아지고 반대로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커지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요, 그 위쪽에 있는 항목들은 우리가 그냥 쉽게 다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뭐 예를 들면 이게 어레인지먼트 보세요. 어레인지먼트 보면 솔리드는 굉장히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거리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점점점 어레인지먼트가 좀 느슨해지겠죠. 흐트러지겠죠. 디스턴스 당연히 솔리드가 가장 가깝고 그 다음 뭡니까? 게스가 가장 파티클들 사이의 디스턴스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겠죠. 왜? 포텐셜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위쪽의 항목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니까 change of state가 되는 동안, 즉 뭐냐면 솔리드가 리퀴드로 바뀌는 시간, 또 리퀴드가 가스로 바뀌는 시간 동안은 temperature가 remain constant, 즉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또 그림을 보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림을 보니까 지금 여기 뭡니까? 여기 x-axis가 time이죠. time이고 y-axis가 temperature입니다. 그래서 솔리드 상태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이제 temperature가 올라가죠.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에너지를 넣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리드의
이 템퍼리처가 점점 올라가다가 갑자기 솔리드가 리퀴드로 바뀌는 이 멜팅 구간에서 갑자기 템퍼리처가 이렇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멜팅이 끝나고 리퀴드로 변했을 때 우리가 또 에너지를 넣어주면 리퀴드 상태에서 템퍼리처가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또 보일링 상태에서는 템퍼리처가 변하지 않고 그 다음 또 가스로 이런 식으로 이제 체인지 오브 스테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 왜 멜팅과 보일링이 되는 동안은 템퍼리처가 변함이 없을까요? 자, 우리가 템퍼리처는 무엇에만 비례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템퍼리처 T는 오로지 키네틱 에너지, 내가 선생님이 이렇게 EK라고 적을게요. 키네틱 에너지하고만 비례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템퍼리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키네틱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템퍼리처는 뭐와는 전혀 무관하냐 하면 포텐셜 에너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해서 템퍼리처가 올라간다. 그건 아닙니다. 오로지 템퍼리처는 키네틱 에너지하고만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멜팅과 보일링이 되는 순간은 아까도 얘기했죠. 이 솔리드 상태에서 리퀴드 상태로 변하려면 이 파티클들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솔리드가 리퀴드로 변하는 그 구간, 멜팅 구간에서는 우리가 넣어준 에너지는 전부 뭐냐면 이 포텐셜 에너지를 변화시키는데 모두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키네틱 에너지는 전혀 변함이 없겠죠. 따라서 키네틱 에너지가 계속 컨스턴트이니까 템퍼리처도 계속 컨스턴트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퀴드 상태에서 가스 상태로 변하는 이 보일링 구간에서도 지금 이 거리가 또 훨씬 더 멀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굉장히 이제 증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넣어준 에너지는 전부 포텐셜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 쓰이게 됩니다. 따라서 키네틱 에너지는 또 계속 잠시 보일링이 되는 구간 동안은 키네틱 에너지는 컨스턴트가 되고요. 따라서 템퍼리처도 컨스턴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체인지 오브 스테이트 그리고 우리가 세 가지 물질들의 세 가지 이 스테이트에 따른 여러 가지 성질들을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